자녀 교육이 옛말에 이르기를 자식, 마누라, 손자 자랑을 팔불출이다라고 했다. 요즘은 다 자랑에 익숙해져 있고 늙음하게는 손자 자랑이 세상을 사는 낙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손자 자랑은 신사임당이라 해서 5만 원 벌금을 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자식 교육을 위해는 애쓰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고 애절하기 그지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온정성을 다해 자식의 뒷바라지에 진력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자식의 공부를 위해 논 팔고 집 팔고 애지중지했던 속까지도 팔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철칙, 육아법 등이 있었는지 확언할 수 없다. 유태식 육아법이란 것도 있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자식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고도 했다.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는 주입식 교육이 주였고 아는 것이 힘이다는 식으로 어떤 지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는 것이 평가의 한 축이었다. 직장 생활에 매진하던 시절에 자식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진력하면서 최선의 뒷바라지를 했는지에 관한 확신은 없다.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집이나 가정 경제를 늘려가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그런 와중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고 원하는 만큼 교육 환경과 여건을 제공했다고 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유치원을 거쳐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무럭무럭 성장해 갔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녹색소년단이란 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전거를 매일 훈련하고 타면서 체력도 키우고 정신력도 성장 발전시켰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해보고 싶다고 자청을 해서 입단 테스트를 거쳐 입단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6시까지 등교하고 자전거로 학교에서 관악산 입구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단련했다. 매월 주말을 이용해 하루 정도를 자전거를 타는 행사를 이어갔다. 강화 고려궁지, 정신문화연구원, 임진각, 춘천 등지의 행사를 다녀왔다. 자전거를 타고 행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등산도 했었다. 노인봉, 설악산 대청봉, 제주 한라산 백록담 등의 산행을 했다. 여름에 수상스키, 겨울에 스키 훈련 등도 있었다. 해외를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고무동력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학교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피아노 교습도 학원을 보내시켰으나 실력 향상은 요원했다. 수영 강습도 꾸준히 시켰다. 저병까지 마스터할 정도가 되었다. 물에서 원하는 만큼 수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스키도 배우자마자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 고급 코스에 떡하니 도전을 해서 동생을 경악시키기도 했다. 이제는 스키를 넘어 보드에 심취하기도 했다. 수상스키도 배우는 첫날에 바로 일어서서 물살을 가르며 수상스키의 묘미를 터득했다. 여름방학 때의 전국 일주는 연중행사였다. 640km를 종주하는 시기였다. 우리 가족은 큰아들의 행사에 온 가족이 매달렸다. 아반떼 차량을 타고 아들의 자전거 행렬을 뒤쫓아갔다. 아들은 1년 동안의 녹색 소년단을 통해 엄청난 체력을 갖출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는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 먼 지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충실하게 학업에 매진했다. 학급 내 부회장을 맡기도 했고 여름방학 때에는 동생의 전국일주 행사에 일주일간 참여하기도 했다. 중학 2년까지 전국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대장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학교 때 방학기간 중에는 엄마가 순천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녔기에 5번의 방학 동안 처갓집에서 방학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신문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국보를 조사하여 기사를 만들고 사진을 붙여 신문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아빠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유치원 시절에는 학예회 행사 때 사회를 보기도 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나비 넥타이를 매고 드레스 차림의 여자아이와 둘이서 마이크를 잡고 행사 진행을 하기도 했다. 중학교 입학식에는 부모로서 참석을 했는데 졸업식 때에는 엄마만 참석을 했다.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던 Y고교에 진학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의 통학거리였다. 학원은 서초동 근처의 학원에 다니던 터라 고교 2학년 봄에 집을 아예 학원 근방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 한 번씩 밤늦게 하교하는 아들을 위해 차를 끌고 학교 앞까지 가서 데려오기도 했다. 치킨이나 피자를 사들고 가기도 했다. 초중, 고 시절 동안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는 등의 예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내신 등급도 그렇게 좋은 등급은 아니었던 듯하고 E-3등급 수준이어서 과연 대학도 인서울이 가능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리저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원서를 낸 곳은 서울시립대학 경상대학 경제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수업을 따라가고 제대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듯하다. 아들을 위해 멘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아들과 함께 선배 한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배가 와튼 스쿨에서 MBA를 하던 시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부와는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났다.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어떻게 세계적인 와튼 스쿨이 되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이 어떻게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마도 얼마만큼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2학년이 된 후 곧바로 군에 입영을 하여 군복무를 했다. 입영하기 전에 자전거로 300km 광주광역시에서 서울까지 2박 3일간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홀로 자전거 투어를 한 셈이었는데 많은 고생을 했던 듯했다. 경기도 파주시 버벌리 쪽의 포병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서초동에서 가면 1시간쯤 소요되었던 듯했다. 면회도 자주 갔었고 편지도 자주 했다. 부대 근처에 찜질방 같은 곳이 있어 그곳에서 지내다 오기도 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휴직이 동안 아내의 근무처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 정도 하기도 했고 편의점, 대형마트 계산원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학업을 이어가던 중에 보험계리사를 목표로 삼고 수험 준비에 들어갔다. 1차를 합격하고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위해 학교 앞에 선배 숙소에서 방을 하나 구해 그곳에서 본격적인 2차 준비에 들어갔다. 1차 합격생을 5명쯤 모아서 그룹 스터디를 했다. 매주 주말마다 모여 2차 시험 문제를 내고 답안을 작성하고 서로 간 채점을 해서 서로의 장단점, 부족한 점 등을 토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2차 준비를 했고 실력을 연마해 갔다. 1차에 합격하면 2회에 걸쳐 2차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첫 번째 2차 시험에는 실패를 하고 다음 해2차 시험에 합격해서 보험계리사 자격을 획득했다.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하고 수험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다. 시험 합격 후에도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을 하고 영국 런던 근처의 해변 소도시로 7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어학연수를 하면서 매주 말마다 2박 3일간의 여행을 통해 유럽 여행을 구석구석 다녔다. 경비가 부족하면 연락이 왔다. 그러면 여행 경비를 송금했다. 그리고 귀국했다. 취업의 길도 쉽지 않았다. 거의 졸업 후 1년이 걸렸던 듯하다. 대기업부터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쉽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취업을 한 곳은 농협손해보험사였다. 엄청난 경쟁률이었고 어려운 관문이었는데 무사히 입사를 했다. 우리 아들의 경우에는 순조롭고 탄탄대로를 밟은 것으로 보였다. 노력한 부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경기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다.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본분을 다했던 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향후 아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기원한다.